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렉스미디어 커마 2급 09회 실전 모의고사 기본 작업과 분석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작업 1번은 여기 있는 글자 그대로 적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시트로 가서 자, A1에서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A1에서 H1까지 선택을 하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체 글꼴은 궁서체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7 글꼴 크기는 17 자,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줄은 이중실선으로 자, 밑줄은 이중실선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A3에서 A4, B3에서 B4, C3에서 E3, F3에서 F4, G3에서 G4, H3에서 H4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자, A3에서 A4까지 선택을 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B3에서 B4, C3에서 E3, F3에서 F4, G3에서 G4, H3에서 H4까지 선택을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줍니다. A3에서 H4 영역은 글꼴을 도둠체, 글꼴 크기는 12,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 채우기 색은 노랑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A3에서 H4까지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체고요. 자, 글꼴 크기는 12 자,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을 적용을 해줍니다. C5에서 E15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여 표시예와 같이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C5에서부터 E15까지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으로 가서 자, 여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쓰라고 하니 사용자 지정에서 샵, 샵샵 0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라고 하니 숫자 뒤에다가 개라고 적어줍니다. 요거 한글은 사실은 겹다운표를 안 하셔도 되지만 영어나 특수 문자는 겹다운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력하는 글자들은 겹다운표 사이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H10셀에 2분기 효자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자, H10셀을 선택을 하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메모 삽입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원래 있는 글자들은 다 지워주고 2분기 2분기 효자 품목이라고 적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는데 자, 메모를 삽입한 셀을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네,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항상 표시가 될 거고요. 자,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하라고 하는데 자, 메모 안에 있는 요 메모 안에다가 마우스를 두고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면 글꼴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모의 테두리 부분에서 여기에 기울여진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었을 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글꼴 맞춤 탭 이렇게 위에 메뉴가 달라지죠. 그죠? 자, 여기서 맞춤 탭으로 가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A3에서 H15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라고 하는데, 자, 테두리 옆에 조그만 단추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작업 2번이 끝이 났네요. 자, 기본 작업 3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4에서 G12 영역에서 실용 영어가 90 이상이고 인터넷 통신이 7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 조건부 서식을 할 때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식을 적어주는 게 원래 정석이긴 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풀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옆에 빈 셀에다가 식을 적어서 그 식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하고, 자, 뭐가 실용 영어가, 그래서 실용 영어가 나오는 첫 셀을 찍어주는데, 이때 행 전체에 적용을 하려면 영어 앞에 달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F4를 이렇게 3번을 눌러 주시면 영어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집니다. 자, 그래서 실용 영어가 90 이상이라고 했으니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true나 false가 나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고라는 말이 나오니까 앞에다가 는 바로 뒤에 and라고 적고요. 그 다음 맨 뒤에 가서 콤마. 자, 두 번째로는 인터넷 통신이 70 이상인이라고 했으니 인터넷 통신이 나오는 첫 셀을 찍고 F4를 또 3번을 눌러서 영어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용 영어가 90 이상이고 또 인터넷 통신이 70 이상인이라는 조건이 완성이 되고요. 이 true를 밑으로 채우기를 쭉 하셨을 때 여기가 전부 다 true가 나오거나 전부 다 false가 나오면 식을 잘못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식을 고쳐주시면 되고, 자, 지금처럼 true와 false가 섞여 있다면 일단은 식은 제대로 적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 전체를 복사를 먼저 해 놓으시고, 복사하고 나서 ESC를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영역은 A4에서 G12 영역이라고 했으니, 자, A4에서부터 G12까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새 규칙에서, 자, 여기 밑에 보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라고 했으니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을 해서 여기 밑에다가 아까 복사해 놨던 식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식 단추를 눌러서, 자,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true 자리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제대로 구하신 거라 그랬어요. 자, 제대로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 분석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는데, 자,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6월 전자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먼저 시나리오가 나오면 셀 이름 정의를 먼저 해주는데, 자, I21셀을 선택을 하고 이 셀의 이름은 이익률로 바꿔줍니다. 이익률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I19셀의 이름은 순이익 합계로 정의하라고 하죠. 순이익 합계라고 적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데이터로 가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체크하시고, 자, 시나리오 1에서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률 증가. 자, 시나리오 만들려고 하니까 추가 단추 눌러주시고, 자,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률 증가입니다.
다음에 자, 여기 변경 셀이 나오는데 이 변경 셀은 변동하는 경우 왼쪽에 나오는 셀이라 그랬어요. 여기 변동하는 경우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I21셀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변경 셀은 I21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확인 단추를 누르고 나서 35%라고 해주시고요. 다시 추가 단추를 눌러서 자, 이번에는 이익률 감소고요. 자, 변경 셀은 변동하는 경우 왼쪽에 나오는 셀이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확인을 누른 다음 25%로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자, 여기 요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약을 눌러줄 거고, 자, 그러고 나면 그 결과 셀이라고 하면 변동하는 경우 뒤에 나오는 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동하는 경우 뒤에 보니까 여기 I19셀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결과 셀은 I19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고 하니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다 됐네요.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가서 자, 분석 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는데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라고 하면 무조건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목별 점수 현황표를 그림과 같이 반별 영어와 최대 점수를 구하고 수학의 최소를 계산을 하는데 자, 정렬은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표를 쭉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정렬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반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1반, 2반, 3반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부분 합으로 들어가서 이 그룹할 항목은 방금 정렬해 준 기준하고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을 선택을 하는 거고 문제지상에서도 여기 보니까 반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무슨 별 하는 게 그룹할 항목을 잡을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을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영어의 최대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항목인 평균은 풀어주고 영어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최대죠. 그죠? 최대를 선택을 하고 자, 그런 다음 확인을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의 최소를 계산하라고 하니 다시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그룹할 항목은 정렬 기준과 맞추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고 자, 이번에는 최소를 구하는데 수학의 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체크를 풀어주고 수학만 체크한 다음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말은 이전에 구했던 최대를 없애고 지금 구하는 최소로 바꾸라는 뜻인데 우리는 두 개를 다 표시할 거기 때문에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풀어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최소와 최대를 표시하는 부분합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렉스미디어 커마 2급 09회 실전 모의고사 기본 작업과 분석 작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